파이썬 자료구조와 알고리즘 for 비기너를 위한 파이썬 기초 강좌 6번째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차원 리스트를 좀 살펴볼게요. 1차원은 한 줄로 된 게 1차원 리스트면 2차원은 두 줄로 된 게 2차원 리스트입니다. 여러분 면의 형태를 가지고 있죠. 1차원은 첨자를 0, 1, 2 이렇게 하는데 2차원은 행 단위가 0, 1, 2고요. 이 0행의 첫 번째 게 또 0행의 0번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첨자를 두 개로 사용하면 2차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2차원을 만드는 방법은 1차원과 마찬가지예요. 1차원은 한 줄짜리듯이 한 줄짜리를 또다시 묶어주는 게 바로 2차원 리스트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자, 여기서는 직접 바로 대입을 했지만 실제로 비어있는 3행 4열짜리를 만든 다음에 하나씩 모듈, 그러니까 반복문을 통해서 대입시키는 방법이 더 일반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이 코드를 좀 잘 이해할게요. 코드가 조금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뭐 자주 쓰다 보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먼저 리스트 1과 리스트 2를 준비하고 밸류를 준비할게요. 별거 아니고 밸류는 1, 2, 3, 4 이렇게 증가하는 값을 밸류로 할 거예요. 그래서 밸류를 여기 보면은 하나씩 계속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for문이 두 번 나오는 게 바깥 for문은 행단이에요. 지금 3개 행이죠. 그래서 0에서 3이니까 1행, 2행, 3행 이게 행 단위로 반복되는 거고 그 다음에 K 나오는 건 여기 0에서 4야.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10단위로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3행 4열이 반복이 된다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리스트 1의 append value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리스트 1은 이게 임시로 쓰는 거예요. 임시 현재 한 줄짜리 각각 한 줄 한 줄을 사용할 건데 첫 번째 한 줄에다 append value 하면 value가 지금 1부터죠. 4번 반복하니까 1, 2, 3, 4가 처음에 이게 되는 거죠. 얘가 1, 2, 3, 4 이런 1차원 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value를 증가시켰으니까 자, 그리고 끝나고 나면 얘를 어떻게 해요? 2차원 리스트가 얘죠. 지금 얘에다가 얘를 지금 이 자체를 append 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1, 2, 3, 4 이렇게 지금 추가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리고 얘를 1차원 리스트는 다시 비워요. 얘를 비워놓고 또 다시 돌아볼게요. 다시 두 번째 또 마찬가지로 1, 2, 3, 4고 그 다음에 얘가 비어있는 데부터 이렇게 되는 거죠. 4번 반복하면 5, 6, 7, 8 이렇게 추가되고 끝나고 나면 리스트 2에다가 append가 이렇게 append 되는 거죠. 얘가 다시 여기다가 콤마 이런 식으로 append 돼서 마지막 거는 최종 9, 10, 11, 12 이렇게 append가 돼서 2차원 별 3행 4열짜리 2차원 별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출력해 볼게요. 출력은 역시 행 열 단위로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for문으로 행 3행이니까 하나, 둘, 3행이고 열 단위로 4개죠. 1열, 2열, 3열, 4열, 0열이요. 0열, 1열, 2열, 3열 이렇게 출력이 되고 리스트에 IK 이렇게 쓰는 거죠. 리스트 2에 IK 00번째 이거 출력되겠죠. 그러니까 1 출력되고 01번째 2 근데 행 옆에 출력될 수 있도록 저기 end equal 이거 빈 걸 뒀어요. 자, 실행해볼까 일단. 실행해서 결과 보고 얘기하죠. 자, 실행해서 결과 보시면 처음에 이 포문을 돌면서 얘가 1, 2, 3, 4를 출력했죠. 출력한 다음에 그 다음에 프린트는 그냥 한 줄 빈 프린트는 한 줄 넘어가요. 넘어가고 그 다음에 5, 6, 7, 8 출력되고 그 다음에 한 줄 넘어가고 그 다음에 9, 10, 11, 12 이렇게 출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만든 것을 이 코드로 직접 만드는 것을 확인해 봤어요. 자, 이 형태가 2차원 리스트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 중에 하나니까요. 조금 어렵게 느껴지면 그냥 이 형태를 그냥 통째로 익혀 놓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컴프레hension인데요. 컴프레hension은 함축이라는 의미로 표현을 합니다. 자, 리스트를 만들 때 굉장히는 아니고 조금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리스트를 만들었는데 이거를 한 줄로도 표현할 수가 있다. 이게 컴프레hension이고 실제로는 한 줄로 많이 표현을 해요. 자, 먼저 원래 거 해볼게요. 제가 1, 2, 3, 4, 5라는 거를 값이 들어있는 1차원 리스트를 만들고 싶으면 처음에 num 리스트 빈 거를 준비했죠. 그리고 for문으로 돌렸어요. num에서 얘가 1부터 5까지죠. 1, 2, 3, 4 앞에까지니까 처음에 num에 1 들어가죠. 1 들어가서 num 리스트에 append 여기서 1, 2, 3, 4, 5까지 이렇게 추가가 된 1차원 리스트가 만들어지는 코드인데 얘를 한 줄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num 리스트에다가 일단 얘를 묶어요. 묶고 뒤에 거 먼저 읽을게요. for num in range 1 이거 맞죠? 우리 많이 봤죠? 많이 봤던 이 for문이죠. 이 for문을 여기다 써주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얘가
1이 발생돼요. 1이 발생돼서 이 num에 추가되고 그 다음에 2가 발생돼서 num 이렇게 5까지 한 다음에 얘를 묶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형태가 바로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세 줄을 사실은 이 한 줄로 실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형식이 이렇게 돼요. 수식이고 for 항목 in range 이게 되고 if문도 쓸 수 있거든요. 많이 쓰진 않지만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 형태고요. 추가로 if문 그러면 다 쓰는 게 아니라 if문으로 조건에 해당되는 것만 만들어낼 수 있고 이 수식도 얘가 지금 num을 바로 써도 돼요. 이 num을 똑같이 해도 되지만 필요하다면 이 num에 연산이나 이런 무슨 가공을 시켜도 괜찮습니다. 자 볼까요? 자 1에서 6까지의 제곱값을 제가 저장하고 싶어요. 그러면 form은 똑같죠? 똑같고 그러면 1 들어가죠. 처음에 1하고 1 곱하기 1 그 다음에 2 곱하기 2 3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해서 5개가 각각의 제곱값이 이렇게 저장되는 리스트를 만들 수도 있고요. 자 이번에는 그 if문까지 해서요. 우리가 3의 배수만 1에서 20 중에 3의 배수만 하고 싶어요. 그러면 1에서 21 써야겠죠. 그래야 20까지 되니까 얘가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1에서 1이 발생돼서 그중에 얘가 3 나머지 값이 0이냐 그러면은 얘를 이 조건에 만족하지 않으니까 얘는 필요 없어요. 1 버리고 2도 조건에 만족하지 않으니까 버리고 3은 조건에 만족하니까 3을 넘겨요. 그러면 얘가 3은 들어가죠. 그렇게 6 9 이런 식으로 3의 배수만 가지고 리스트를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진 않지만 이런 형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더 중요한 건 이제 2차 리스트의 컴프레hension인데 우리 아까 2차원 배열 만들 때 2차원 리스트 만들 때 좀 복잡했죠. 많이 복잡했죠. 그런데 얘도 역시 한 줄로 끝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3 곱하기 4 크기의 2차원 리스트를 구성하려면 우리 지난번에는 앞에 코드 볼까요? 앞에 코드에서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여기는 그냥 일찍 증가했는데 그냥 0을 넣을 수 있죠. 밸류를 0을 넣으면 이렇게 반복을 시켜서 2차 리스트를 만들 수 있는데 그걸 한 줄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처음에 빈 리스트 바깥에 두고요. 거기다 form을 두는 거예요. for underbar in range 3 하면 얘가 3만 쓰면 그냥 0, 1, 2 이렇게 반복되는 거 아시죠? 3번이 반복된다는 얘기예요. underbar 하면 변수는 특별히 안 쓰겠다. 이런 의미고 그러면 얘가 지금 3번이 반복되는데 이게 3번이 반복되는 거예요. 3번 반복되면서 그런데 이 안에 또 form문이 있죠. 그럼 4번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했던 이중 form문이에요. 바깥 form문, 안쪽 form문이에요. 그러면서 얘가 0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얘가 4번, 0000 4번 반복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0000 만들어주고 세 번째 0000 그러니까 3행 4열짜리 비어있는 2차원 리스트가 만들어집니다. 자, 요 구조는 좀 기억을 해놓으세요. 그래서 중요한 게 지금 제일 많이 쓰는 게 요 형태 1차원 만드는 것과 2차원 만드는 거 요 형태를 좀 기억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딕셔너리를 좀 살펴보죠. 딕셔너리의 개념은 영어 사전이나 국어 사전처럼 쌍으로 되어 있는 게 딕셔너리입니다. 이래서 애플은 사과다 이렇게 구성을 할 수 있고요. 딕셔너리는 콜론으로 중간에 구분을 하고 기억할 만한 거 앞에를 키라고 부르고요. 뒤에를 값이라고 부릅니다. value라고 하죠. 키와 value로서 구성되어 있고 요게 한 건이에요. 한 쌍이에요. 이렇게 구성되는 게 딕셔너리입니다. 그래서 딕셔너리의 형태는 중괄호를 이제 여기서 써요. 그래서 딕셔너리 변수는 키 밸류, 콤마로 구분을 해요. 간단하게 딕셔너리는 이렇게 생성할 수가 있어요. 딕셔너리 1 이퀄 중괄호에 콜론으로 키 콜론 밸류, 키 콜론 밸류 이렇게 해서 1은 A, 2는 B, 3은 C 이렇게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그러면 키가 1, 2, 3이 키죠? 자, 이 키를 반대로 해도 돼요. 제가 지정하기 나름이에요. 나는 A, B, C를 키로 하겠다. 그럼 이렇게 반대로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정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딕셔너리 같은 경우는 보시면 여기 이제 학생 정보 같은 걸 딕셔너리로 표현할 수 있어요. 학생의 키가 값, 키와 값. 그래서 보시면 학생 한 명을 표현해 볼까요? 표현하면 이렇게 될 수 있죠. 학생 이름, 학번은 1000, 콜론으로 구분했죠. 이름은 홍길동, 학과는 컴퓨터학과. 이렇게 딕셔너리로 구성이 가능해요. 자, 딕셔너리에 무엇을 추가하고 싶어요? 연락처가 빠졌어요. 그러면은 연락처를 그러니까 이 딕셔너리 변수예요. 딕셔너리 변수에 얘가 이제 키예요. 키 이퀄 값 이렇게 추가해주면 새로운 키가 추가돼요. 키와 값이 추가되는 거죠. 그래서 딕셔너리를 만드는 방법과 딕셔너리에 새로운 키와 밸류를 추가하는 형식, 이 형식을 기억해 놔야겠죠.
자, 그런데 제가 학과를 바꿔야겠어요. 그러면은 학과 파이썬 학과면은 학과가 바뀌었죠. 아까 학과가 컴퓨터 학과였잖아요. 파이썬 학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딕셔너리의 특징에서요. 이 키가 없잖아요. 여기 키가 없죠. 지금 연락처가 없잖아요. 연락처 키가 없으면은 새로운 키와 밸류가 추가되고요. 여기서는 학과 키가 있죠. 키가 있으면은 그 값이 변경이 돼요. 이게 딕셔너리의 특성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키 밸류가 없는 키라면은 얘가 추가되고 쌍으로 추가가 되고 키 밸류가 기존에 있는 거다. 그렇다면 이 밸류가 변경이 됩니다. 자, 딕셔너리에서 del로 지울 수 있어요. 제가 학과가 필요 없어요. 드디어 여기서 학과 자체가 이 하나만 못 지워요. 얘가 쌍이기 때문에 이 쌍으로 지워야 돼요. 그래서 del하고 스튜던트의 키 하면은 그 키에 해당되는 게 삭제가 됩니다. 자, 딕셔너리의 중요한 특징이요. 키는 중복될 수 없어요. 키는 중복되면 안 돼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어때요? 학번, 이름, 학과고 학번이 또 중복됐죠. 그러면 오류는 발생하지 않고요. 마지막 것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학번이 2000번으로 적용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딕셔너리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키는 중복이 안 된다. 뒤에 값은 중복이 돼도 관계가 없고요. 그래서 딕셔너리를 사용할 때는요, 키를 통해서 값에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딕셔너리의 학번 하면 학번에 해당하는 2000번이 아까 위에서 했겠죠? 이거죠?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학번에 대한 2000번, 이름 하면 이름에 해당하는 홍길동, 학과 하면 학과에 해당하는 파이썬 학과. 이게 출력이 됩니다. 출력됐죠? 자, 직접 여러분이 입력하셔도 똑같이 입력이 되겠죠? 여기 뭐 똑같이 나왔으니까 그냥 했고요. 같은 게 get을 써도 돼요. dictionary.get하고 키를 주면 이 키에 해당하는 밸류가 리턴이 돼요.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관계가 없습니다. 자, 없는 거라면요. 주소 해볼까요? dictionary.get 하면 없는 키를 찾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없는 키 찾는 거 한번 해볼까요? 없는 키를 찾으면 오류가 발생됩니다. 이건 오타 같아요. 여기가 오류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없는 키는 오류가 발생을 하니까 그래서 없는 키는 검색하면 안 됩니다. 자, 이번엔 딕셔너리에서 나 키만 추출하고 싶어요. 학번, 이름, 학과 이것만 출력하니까 학번, 이름, 학과만 출력하고 싶어요. 그러면 스튜던트1에 키라는 함수를 쓰시면 돼요. 그러면 키들만 반환이 되고 학과, 이름 한번 반대가 밸류라고 쓰면요. 밸류드만 리턴이 됩니다. 볼까요? 키하고 근데 키를 하면 여기 보면 앞에 딕트 키라고 이게 붙거든요. 그래서 얘를 떼는 방법이 앞에 리스트를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리스트하고 그 딕셔너리 이름 .키 하면은 키들만 추출이 되고 리스트 하면은 이 리스트로 다시 리턴이 되고 밸류도 똑같아요. 밸류도 추출이 됩니다. 자, 아이템즈도 쓰는데요. 이 아이템은 뭐냐면은 이 딕셔너리를 리스트로 바꿔주는 거예요. 왜냐면 딕셔너리는 사실 사용하기가 실제 좀 어렵거든요. 어렵기 때문에 딕셔너리 자체를 리스트로 변환해 가지고 제가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딕셔너리가 리스트로 바뀌어요. 제가 해볼까요? 두번 아이템즈 하면은 얘가 리스트로 바뀌죠. 다시 이거 좀 헷갈리면 리스트를 붙여주면 돼요. 앞에 이게 떨어지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리스트로 바뀌죠. 학번 2000. 그래서 이 가로가 잠시 후에 나올 튜플인데 튜플 이렇게 해서 튜플에 해당하는 리스트로 변환을 시켜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값이 있느냐, 리스트 안에 이름이 있냐, 주소가 있냐, 이걸 키를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름 in student1 하면은 얘가 이름이랑 키가 있냐 이 얘기죠. 만약에 없으면은 false가 반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 많이 써요. if문에서 종종 써요. 뒤에 딕셔너리 이름이고 앞에가 키 하면 이 키가 이 안에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없으면 false, 있으면 true를 반환을 합니다. 자, 딕셔너리를 만들고 사용하는 간단한 예제 코드인데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처음에 빈 딕셔너리를 만드는 거예요. 중괄호로서 빈 딕셔너리 만들고 자, 싱어하고 이름에 twice 하면은 얘가 키 밸류 이렇게 추가가 되는 거죠. 그럼 얘가 어떤 게 돼요? 지금 프린트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프린트 이거를 출력하고 그 다음에 실제 딕셔너리 보고 그 다음에 딕셔너리에서 각각의 하나씩을 쌍을 출력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싱어.키 하면 뭐죠? 얘가 키들만 나오는 거죠. 이름, 구성원, 대표곡이고 얘가 하나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처음에 K에 들어가요. 그래서 보면은 K, 지금 걔가 이름이 되고 싱어의 K가 뭐예요? 싱어의 이름, 트와이스겠죠? 그러면 이름, 트와이스, 그 다음에 구성원 수 9, 이런 형태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실행해 볼게요. 자, 어때요? 딕셔너리를 처음에 만든 다음에 해당 딕셔너리의 키와 딕셔너리의 밸류를 접근하는 방식을 간단한 예제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딕셔너리까지 마무리 짓게요.